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법 특강 12강입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오늘은 챕터 3개, 피동사동, 그 다음에 인용, 그 다음에 부정표현, 시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인용 표현, 그 다음 부정 표현. 여기 이제 챕터 3개 나눠져 있죠. 교재는 우리 이걸 오늘 한 번에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 표현. 여기 첫 부분을 제가 교재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 이제 시제만 보면 안 되고 뭐도 있다? 동작상이라는 것도 있다. 있나요? 그거 이제 동작상 들어가서 봅시다. 일단 우리 시제에서 용어 두 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바라시라는 말과 사건시라는 말이죠. 바라시는 화자가 그 문장을 말하는 그 물리적인 그 시간이고, 사건시는 그 문장 안에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일치하면 현재, 맞죠? 바라하는 시점보다, 시간보다 그 사건, 문장에서 설명하는 시간이 먼저 일어났으면 그 사건시가 과거를 표현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라시보다 사건이 아직 뒤에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미래 시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시와 사건시라는 개념으로 어렵게 설명할 뿐입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바라시 화자가 말하는 때, 사건시, 사건이 일어난 때를 가지고 그것들의 선후 관계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것을 시제를 한다. 됐죠? 자, 과거 이제 과거. 네, 조금 전에 개념을 이용하면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를 우리는 과거 시제를 하는데, 얘를 문법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는지 분석하는 거죠. 말을 더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과거 시제가 실현되었는지를 문법적인 개념 모델로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보면 선음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에다가 시제를 실현하는 거고요. 관형사형 전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상 관형어에다가 실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는 드러나죠. 부사어에다가. 그렇구나. 우리말의 문장 성분 중에 서술어와 관형어와 부사어의 시간 표현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과거를 표현하는 문구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서술어만 시제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이죠. 우리 관형어 있죠. 관형어는 관형사가 될 수도 있고, 체언 플러스 의가 될 수도 있고, 용언의 관형사이죠. 용언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 관형어에서 시제가 표현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용언하면 동사, 형용사가 있죠. 그래서 이 관형사형 어미가 또 동의한 것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따라서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조금 정밀하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일단은 이 교재 메인으로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이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를 참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따라가면서 제가 또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서술어로 돌아가겠습니다. 서술어에 어간 뒤에 어미가 있죠.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사이에 뭐가 있죠? 선음할 어미가 있죠. 그 선음할 어미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실현한다. 이를테면 작년 소풍날은 날씨가 굽다라는 기본형에 어시라는 죄송합니다. 선음할 시제를 넣고 다를 넣으니까 우리가 뭘로 느낀다? 과거라고 느끼죠. 근데 이건 누구 때문이다? 엇이라는 선음할 어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엇을 우리는 과거 시제 선음할 어미라고 하죠. 그래서 어문 환경에 따라 엇도 될 수 있고 앗도 될 수 있고, 맞죠?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만 해도 이 저수지에 물고기가 많았다 하면 되는데 많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나는 3년 전에 피자를 먹었었다 할 수 있죠. 그죠? 사실은 저건 뭐죠? 선음할 의미, 과거시에 쓰는 의미, 또는 엇에다가 엇을 하나씩 더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빨간 글자로 단절된 과거라고 했는데 그냥 과거보다도 조금 더 아득한 과거. 아득하다면 너무 멀리 가는 거죠. 조금 더 먼 과거. 그래서 그 지속성이 지금은 뭔가 연결성이 떨어진 느낌, 너무 멀어서 그래서 단절된 과거라고 표현하지만 내피셜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그러니까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교과로 들어오면서 과거 완료라는 거죠. 과거도 있고 그래서 우리말은 사실은 과거는 다 퉁쳐서 앗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더 앞서 있는 과거 완료 시제가 있죠. 그걸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조금 더 먼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피셜하게 앗과 엇을 하나의 과거 시제 선말 의미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라서 더 강조해서 더 멀리 갔다 과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라는 게 있죠. 자, 더는 실현된 거 보고 이야기할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으시더라. 이 선생님이 아침부터 기분이 좋다는 것을 누군가에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를 쓸 때는 화자가 직접 보거나 들어야 돼요. 직접 보거나 뭔가를 경험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으시더라고 말한 사람은 선생님이 기분 좋은 상태를 직접 본 겁니다. 그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회상도 중요하지만 직접 경험이란 말도 중요합니다. 됐나요? 카메라가 조금 뺐다간 것 같아서 잠깐만요. 각도가 잘. 네, 이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술어의 선호할 의미 앗 또는 또는 앗, 그 다음에 더 하더라. 더라의 포인트는 직접 경험.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의로 시제,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관형의의 과거의 뜻을 넣을 수 있다는 말이죠.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속에 뭐가 있다? 과거의 뜻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 놓고 동사일 때와 형용사를 구분하죠. 이해되시나요? 자, 동사일 때는 은 또는 니은. 이거는 의문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던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던도 쓸 수 있고 형용사에. 그래서 던은 쉽게 말하면 동사에도 형용사에도 다 뭘로? 과거 실현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은 또는 니은은 형용사에는 없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정리해 봅시다. 은을 예문을 볼게요. 어제 읽은 책은 너무 재미있었다. 자, 재미있다고 상관없이 어제 읽은 책까지만 생각해도 책을 읽는 행위가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읽은이라는 관형어가 읽는 행위가 이미 바라시보다 먼저 일어났음을 나타낸다는 그 의미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예쁘던 꽃이 어느새 다지고 말았다. 꽃이 이전에는 예뻤는데 지금은 상태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쁘던, 형용사는 던을 통해서 되는데 제가 왜 이로 내려왔냐 하면 꽃이 예쁘다에 어간에 이 동사에 붙인 은이라는 예를 붙여보면 예쁜이 되죠. 예쁜 꽃은 과거 뜻인가요? 현재 뜻인가요? 그렇죠. 형태가 동일한 뭐가요? 관형사의 의미인데 동사에 붙으니까 과거를 실현해요. 형용사에 붙으니까 현재를 실현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안 들어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요거 나중에 또 정리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자, 그 다음에 동사에 붙일 수 있는 던 또는 과거 형용사에 붙일 수 있는 던 완료되지 않고 중단됨을 말한다. 자, 선생님 그럼 형용사를 왜 완료되지 않고 중단됨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형용사는 동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완료다라는 말을 넣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던 형용사에 쓸 수 있다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쁘던 꽃이 이게 예쁜 상태가 완료되었다 그런 말하기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쓰지 않고. 그러니까 동사로 가면 읽던 책을 두고 다른 책을 읽다. 읽던 책,
현재야 과거야? 과거죠. 그런데 완전히 읽지 않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내가 친구가 먹던 빵을 보았다. 빵을 지금 다 안 먹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지? 그래서 완료되지 않고 중단된 과거에 뭘 쓴다? 동사, 용언의 던을 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를 쓰는 것도 엄청 중요하죠. 확실하죠. 그래서 어제, 옛날, 벌써 요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서술어가 현재인데 임의를 쓰면 어색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술은 당연히 과거 해주죠. 그죠? 해주고 과거의 부사와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정적으로 또는 더 확실하게 과거 시제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 서술어, 관형어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부사로 과거를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제. 현재 시제도 어렵게 말하면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보이죠? 선말음이 어디에다가? 서술어에다가 선말 의미를 통해서 현재라고 나타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또 나오네. 관형사형 전성어미. 어디에도? 관형어에도 문장 성분에도 용언의 관형사형 의미를 이용해서 역시 동사와 형사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게 표현되는구나.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어 역시 부사라고 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가지고 선어말 의미 아까 서술어 과거에서는 뭐 동사에서 구분이 없었죠. 자, 그런데 어디에서는 현재 시제에서는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있었죠. 우리 용언이 아닌데 체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 그 형태도 뭐가 될 수 있다? 현재 시제를 죄송합니다. 동사와 동사 그리고 형용사 서술격 조사 현재 시제에서는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깊이 들어가면 품사의 동사 형용사 파트에서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할 때 또 떠올려 볼까요? 뭐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었죠? 자, 기억나는 거. 명령형, 청유형이 잘 되면 뭐? 동사. 안 되면 형용사. 그 다음에 는 붙여보라고 했죠. 먹는다 말 되죠? 그럼 동사. 예쁘는다 안 되죠? 그러면 형용사. 되셨나요? 자, 거기서 한번 챙기네. 동사는 는을 붙일 수 있다. 현재형으로.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받침이 없으면 니은이고 집에 간다, 지금 간다 똑같은 거고요. 자, 그런데 형용사 또는 서술조사의 다음도 기본형이란 말이에요. 제가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필살기로 꼭 써보라고 하는 게 있죠. 동사는 사전에 있는 기본형으로 문장을 쓰면 아주 문학적 표현이거나 어색한 표현입니다. 잘 쓰지 않습니다. 99%는. 그런데 형용사는 산이 높다를 쓰죠. 동사는 밥을 먹다라고 보통 하진 않습니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리고 산이 높다 기본형으로 서술이 되면 그때 시제가 바로 뭐다? 현재 시제인 거지. 단독 기본형으로 서술을 일단 할 수 있고 일반 문장에서 그리고 그때의 시제는 현재 시제.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예문과를 보겠습니다. 동사에 는 또는 니은을 붙여서 현재를 나타내는 경우 또는 내가 낸다, 내다에 받침이 없으니까 니은이 온 거죠. 됐나요? 우리는 너만 믿는다, 믿다에 받침이 있으니까 는을 붙여서 뭐 된 거야? 현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가 현재가 되려면 저녁 노을이 정말 아름답다. 사전에 그대로 아름답다가 기본형이죠. 은혜는 이제 고등학생이다. 됐나요? 역시 기본형으로 뭐가 될 수 있다?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동사 또는 서술격 조사의 경우.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즉 관형어의 용언으로 관형어를 만들 때 수식받는 아이에 대해서 이게 시제를 현재로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 동사는 뭘 넣는다? 는을 넣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은 또는 니은. 자, 예문 봅시다. 그냥 빠르게. 네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네 생각 있는 사람. 시제 뭐지?
현재 맞죠? 그 다음에 형용사나 설문조사의 경우를 봅시다. 그녀는 마당이 넓은 집을 좋아한다. 은을 붙이니까 넓은 집, 현재죠? 그나요? 아까 예쁜에서도 했지만 동사에 붙여봅시다. 먹은 빵, 과거가 되죠. 형태는 똑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내 친구였더니 아니고 인 하니까 뭐죠? 이다에 뭐 붙인 거야? 니은을 붙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역시 현재형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험에서 물고 늘어집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걸 외우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알고 예문에 넣어가지고 이 뭐지? 형태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형태소가 붙었는데 동사가 되니까 이게 과거가 되고 이거는 현재가 되고 뭐 형사가 되면 이건 과거가 되고 이건 현재가 되고 그렇게 의미를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의 부사는 너무 쉽게 오늘 지금 이제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을 먼저 하고 또 들어보겠습니다.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 기준으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나중에 맞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식상하지만 역시 서술어의 뭐 선음한 의미, 그 다음에 관형어의 관형사형 전성의미, 부사어의 시간의 부사. 자, 그러면 서술에 붙이는 선음의미는 계시입니다.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의미 뭐 할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요거까지 쓴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하도 이렇게 많이 쓰니까 사실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뭐 할 뒤에 바로 체온이 오거나 지금은 의존 명사 것이 워낙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걸 한 곡을 더 잡아놨지만 근본들 같은 겁니다. 됐죠? 뭐 할 것이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 내일 모레. 자, 그래서 숨바꼭질 한 사람은 뭐야? 과거죠. 숨바꼭질 할 사람은 내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건 거의 세트처럼 쓰니까 이걸 따로 잡아놓은 겁니다. 왼쪽에 날개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래 시제, 현재, 과거를 기본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거 좀 헷갈리는 거 다 정리하는데 너무 좋아요. 보십시오. 뭔 이야기야? 관형사형 정성음이 뭐뭐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은 또는 니은, 는, 을, 던 자, 넣어보고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기본은 읽다는 무슨 사? 동사죠. 좋다는 뭐? 아무도 그 시비를 제기하지 않는 형용사죠. 그죠? 이거 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자, 어제 읽은 책 뭐가 돼? 과거가 되네. 은을 넣으니까. 그치? 근데 그걸 형용사에 넣읍시다. 지금도 좋은 것. 헐. 똑같은 은인데 동사에는 무슨 뜻이 되고? 과거의 뜻이 되고 지금도 좋은 것. 이 은이 형용사에 붙으니까 현재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는을 붙여볼까요? 오늘 읽는 책. 동사에 는을 관형사의 의미 는을 넣으니까 뭐가 돼? 현재가 되죠. 근데 좋는 것. 말이 안 됩니다. 비문이 됩니다. 한 5살짜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씩 말하죠. 형용사에 는을 붙이니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또는 을. 내일 읽을 책. 미래죠. 나중에 좋을 것. 형용사와 동사 같네. 미래는. 됐나요? 네, 둘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덕이 있었죠. 잠깐 읽던 책. 예전에 좋던 것. 둘 다 과거가 됩니다. 근데 동사에는 어떤 뜻이 추가된다? 중단됐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죠? 됐나요? 네. 그리고 과거 시제 선음할 의미로서 더는 이거는 완전상의 전성음이지만 하더라의 더와 이제 뿌리는 같을 거 아니야. 더는 어디에 붙이더라? 병. 자, 직접 병.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치세요. 요거 시면 많이 봅니다. 앗, 엇과 get의 특별한 쓰임.
무슨 소리야? 하듯이 원래로 쓰이면 뭐죠? 과거 시제에 쓰이면 되죠. 자, 그게 어떻게 특별하게 쓰인다고? 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 굳이 말하자면 영어의 현재 완료입니다. 그죠?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구나.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그냥 딱 보면 이거 과거 시제잖아. 근데 지금 코스모스를 보고 피어 있는 상태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피었구나 이야기하죠? 이 말 속에 뭐가 되기 때문에 하루 전에 피었는지 1시간 전에 피었는지 또는 간밤에 피었는지 몰라. 과거에 분명히 피었을 거야. 그지? 내가 볼 때 지금 피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걸 피었다라고 하면 지금도 뭐 되고 있어? 지속되는, 즉 현재의 뜻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이 많이 나오죠. 2번. 야, 뭐야? 미래래, 미래. 앗의신데. 근데 어떤 게 추가된다? 이미 정해진 사건 또는 확신하는 것. 개인 확신일 수도 있어요. 이미 안 정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수행평가를 끝내려면 오늘 밤에 잠은 다 잤다. 언제? 이거 언제 하는 소리야? 오늘 오전이나 오늘 오후쯤에 하는 소리겠죠. 그럼 이 밤은 더 미래잖아, 그지? 그런데 그 밤에 잠을 이미 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지? 이거는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아, 이게 다시 이미 정해진 또는 확신하는. 뭐 제가 예문 자주 들지만 동생하고 있는데 내가 그릇을 깼어. 동생이 누나 이제 엄마한테 혼났다. 엄마 오시면 혼났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네, 그런 겁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get. get은 우리 뭘로 알고 있죠? 미래죠. 미래인데 미래와 전혀 다른 건 아닌데 그냥 시제라고 말하기에는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요. 자, 요거는 좀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추측, 주체 의지, 그 다음에 가능 또는 능력, 그 다음에 완곡한 표현 또는 태도. 자, 추측 한번 볼까요? 다른 애들은 수행평가를 다 끝냈겠지. 미래 아니지 이거는. 그죠? 지금 나는 집에 혼자 있어. 현재 지금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다른 애들은 나보다 사실 과거지. 약간 과거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죠. 또는 현재 완료까지 그지? 끝냈겠지. 미래하고 상관없죠? 추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체의지. 이번 달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 이번 달까지 목표치를 이번 달 끝날 때 사실 이건 미래를 포함합니다. 근데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나의 의지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럴 때 주체의 의지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낸다. 뭘 통해서? get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하겠니? 네 능력으로 네가 이걸 다 할 가능성이 있겠니? 할 때 가능성이나 능력의 의미를 get으로 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완곡한 표현. 내가 말해도 되겠니? 자, 이 1번 빼고 2번, 3번, 4번에는 미래의 그 분위기를 전제하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왜 굳이 빼냈느냐면 시제만 드러내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해도 되겠니? 허락받는 말.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사실은 다 조금 이따 나가라 했는 뜻이니까 미래하고 연결돼요. 연결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말하는 그 의미를 get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됐을까요? 완곡하려면 부드러운 건 돌려서 부드럽게. 됐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제 말고 동작상. 그리고 이거 이 카테고리를 잘 보세요. 시간 표현 안에 시제가 있고 동작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큰 틀에서는 시간 표현이에요. 시간 표현이 이꼴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표현하는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시제가 있고 동작상이 있고 시제하고 동작상은 살짝 분리되면서 문장에서는 엉켜 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거 좀 이따 날개에서 다룰 건데 일단은 그래서 먼저 폴드를 분리하시라는 뜻. 자, 그럼 동작상 그럼 뭘 이야기한다 볼까요? 여기 있네요. 형용사는 동작상이 없습니다. 아까 done에서 기억해 보세요. done에서
던에서 뭐 하다가 중단됐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 그거는 이제 어디에서만 동사에서만 이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끝났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완료되었는지 진행되고 있는 뜻은 동사에서만 하는 이야기다. 볼까요? 자, 동사가 가지는 동작의 시간적 속성을 표현하는 걸 동작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와? 완료상과 동작의 진행상 두 개, 이름은 두 개. 뭐? 완료상과 진행상, 동작상 아니. 그죠? 그래서 동사가 동작을 완료한 걸 표현하면 완료상. 지금 과거 아닌가요? 조금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동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걸 나타내는 것은 진행상. 역시 이것도 이것 자체를 현재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죠. 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그럼 완료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방법은 보조용은 있다, 있다를 사용하네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는 말에 원래 동사에다가 해놓고 보조사 있다를 붙인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버리다. 그 다음에 또는 연결음이 하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조용어가 연결음을 사용할 수도 있는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가 의자에 앉았다. 단순히 말할 수 있는데 시제만 가지고 앉았다를 어떻게 바꾸는 거야? 앉아 연결시키고 보조적 연결음이라 그러는데 어려운 말로 있다라는 보조 용언을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앉는 행위는 이미 끝난 거죠. 앉아 있으면 진행되는 거 아니니까 그 말이 아니고 앉는 행위고. 앉아 있는 것은 앉는 계속 서 있다가 앉거나 누워 있다가 앉는 그 중간 동작이 어떻게 된 거야? 완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빵을 먹다죠, 그죠? 먹었다죠. 근데 이걸 먹어 버렸다. 빵을 먹었다 해도 완료됐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먹어 버렸다 하면 끝난 것이 더 강조가 되죠. 그래서 확실한 완료를 나타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시제는 뭐? 시제는 현재라고 해요. 됐나요? 네. 자, 그 이야기 조금 더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빵을 다 먹고서 게임을 시작한다. 이것부터 해볼까 그러면 이 문장 전체 시제 시작한다 현재죠. 그런데 빵을 먹는 행위이 끝났죠. 그래서 먹고서라고 이거 완료를 나타내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진행상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방식은 역시 보조용언인데 아까는 있다 했죠? 그 다음에 고 있다를 쓸 수 있습니다. 고 있다. 그 다음에 가다. 진행되고 있다. 해가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연결음으로서는 으면서.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밥을 먹는다 하면 되는데 먹고 있다 하니까 지금 진행됨을 더 강조하고 있죠.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죠? 밥을 다 간다. 진행 중이죠. 가다에 다시 여기까지 붙여서 현재고요. 큰 틀에서는 밥을 먹으면서 단어를 외운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 밥만 먹으세요. 밥을 먹으면서 진행 연결 어미를 사용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단원의 그 날개 문제 조금씩 보고 이제 거꾸로 한번 쳐가볼게요. 그러면 앞에 게 뒤에 더 최근으로 복습되니까 오른쪽에 날개 뒷페이지에 지금 방금 본 것에 진행상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자, 뭔 소리다? 신발을 신고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중의적일 수 있죠. 다른 게 있지만 어떻게 중의적이 될 수 있죠? 현재랑. 그렇죠. 지금 일단 우리 신발장 앞을 지나가면서 방에서 나갈 때 신발장에서 막 신는 행위가 한 1, 2분 걸릴 수 있죠. 1분 한 30초 걸릴 수 있죠. 그 진행되고 있는 거. 지금 그 사람 신발 신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한데 그걸 뭘로 신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됐나요? 또는
그 사람 맨발이 아니고 지금 신발을 신은 상태야. 그 사람 지금 신발 신고 있어. 그럼 뭐 신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원래 고 있다는 그런 일단 기본적으로 뭐죠? 진행상이죠. 동작 진행상인데 그 진행되는 게 뭐일 수도 있고 동작의 진행일 수도 있고 됐나요? 그 다음에 신은 상태의 지속일 수도 있다는 뜻에서 중의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개념들 동작의 진행일 수도 있고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일 수도 있다. 고 있다라고 하는 뭐 보조용어를 사용한 진행상 표현에서 됐나요? 좋죠. 이거 알게 정말 좋습니다. 둘 다 동작상은 진행상이죠. 됐나요? 네. 그 다음 제가 처음 이제 했던 던졌던 말 같은데 동작상 안에 뭐가 있었지? 완료상과 진행상이 있는 그 이야기하고 시제는 어떻게 얽혀 있는가? 자, 일단 질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동작상은 동작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일 뿐 곧바로 특정 시제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바로 이 말입니다. 동작상은 그냥 뭐야? 동작상이야. 그거 자체가 특정 시제는 아니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진행상인 자리에 앉고 있었다. 앉고 있다는 기본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할 수 있었죠? 있죠? 근데 진행이라고 현재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앉고 있었다는 게 이건 뭐야? 시제는 뭐지? 과거죠. 됐나요? 또 완료상 한번 볼까요? 완료상. 자리에 앉아 있다. 아까 질문했던 겁니다. 그죠? 자리에 앉아 있다는 기본적으로 뭐야? 완료된 거죠. 완료는 과거 같잖아. 근데 뜻을 보세요. 그거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단 뭐지? 현재 시제죠. 근데 현재 시제가 어떻게 있다고 지면 되는 거예요? 자, 있다 기본형이 뭘까요? 이다 아닙니다. 있답니다. 기본형이. 있나요? 그렇죠. 이해됐죠? 이세 어치 보여서 그랬죠, 그죠? 이에 어시 붙은 게 아닙니다. 이에 어를 붙이면 뭐죠? 였다죠, 였다. 이해되셨나요? 좋은 질문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앉아 있다는 있었다가 어디 앉아 있다. 그러니까는 이 과거형은 어떻게 해서 있었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있다 자체는 기본형입니다, 그죠? 됐나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료상 한번 완료상. 완료상에 이미 먹어버렸다. 그 다음에 곧 먹어버리겠다. 둘 다 완료상이죠. 뭐? 버리다니까. 근데 이미 먹어버렸다는 과거가 될 수 있고, 그죠? 곧 먹어버리겠다는 먹어버리다라서 완료상은 되었지만 개 때문에 전체 시제는 뭐가 됐어? 미래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동작상과 시제는 반드시 완료상은 과거, 이를테면 진행상은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복수게임처럼 시제를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제가 읽으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시제를 실현한 요소 중 특히 관형사형 전선 의미는 동사와 형용사에서 결합의 양상이 다르다. 심지어 뭐일 때? 동일한 형태의 의미가 동사에 결합할 때와 형용사에 결합할 때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뭐였지? 현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시제와 관련된 문제가 정작 답을 찾을 필요한 것은 동사, 형용사. 저 이 책 너무 좋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 사실은 품사의 동사, 형용사 구분 문제하고 매칭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업을 시작할 때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이 사실은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문법 요소 중에 뭐가 이게 나오면 저게 안 나오고 그것도 되게 전략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내가 출제이거든요. 문제를 몇 개밖에 못 내. 그러면 어떤 문제? 두세 단원을 연계해서 낼 수 있는 문제가 더 이렇게 고급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이걸 뭘로만 시제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품사 때 동사, 형용사 그 구별하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요 얘는 이제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앞 페이지에 또 날개. 자, 또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그 이야기 연장선에 있죠. 현재 시제 선언음이 니은과 는의 불규칙성.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볼게요. 동사에 결합하는 됐나요? 현재 시제 선언음이 니은 또는 는은 자 선언할 의미니까 뭐야 지금 서술어 이야기입니다. 맞죠? 서술어 해서 이게 규칙적이지 않고 뭐다? 변형이 된다. 이 니은과 는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아예 볼까요? 의문형 의미에서는 니와 냐 앞에서는 동사의 경우에도 현재 시제 선언할 의미가 쓰이지 않으면 뭔 소리야? 의문형 니로 끝내죠. 거기에는 현재라고 해서 즉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평소의 의미에서 다, 그 다음에 감탄의 의미 구나, 궁은 군 따위와 결합하여 다른 종별 의미 니은다 등을 만든다. 자, 요거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문이 좀 의문에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무슨 소리냐면 너 밥을 먹니? 현재 과거야. 현재지. 그런데 밥을 먹느니? 안 하지. 밥을 먹으니? 안 하지. 먹는지? 안 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감탄의 의미. 너 밥을 먹는구나. 그지?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구문. 그런 애들은 이 니은하고 는 이결합되는데 지금 의문형은 어떻게 했어요? 안 써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형하고 감탄형은 밥을 먹는구나. 너는 밥을 먹는다가 쓰이는데 이게 의문형에게 사용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규칙적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제일 처음에 어떤 면에서 짚어야 되는데 자, 우리 시제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공부했죠. 근데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라는 개념을 이게 문법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용어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 자, 먼저 절대 시제. 바라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문장의 시제를 말하며 전체 문장의 종결 의미를 통해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상대 시제는 사건 시에 의존해서 상대적으로 결정된 시제로 종속절, 관형절의 연결 의미나 관형사의 의미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제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보일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철수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이 문장 전체 바라시 기준으로 내가 말하는 기준으로 얘가 공부한 것은 뭐야? 과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절대 시제가 과거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공부한다. 지금 내가 말하는 기준에서 공부한다가 지금 현재죠. 그래서 현재입니다. 절대 시제는.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는 도서관에서 떠드는 학생들이 많았다. 내가 도서관에서 떠드는 학생을 본 것은 어제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 사건, 그러니까 그 바라시 기준으로 보면 이거 절대 시제는 뭐야? 과거죠. 이건 바라시 기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관용어가 있는 이 부분을 보고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본단 말이야. 아이들이 많이 떠들었던 과거 속의 사건 속에서 그 떠드는 사건은 이 문장에서 뭘로 표현되고 있죠? 현재로 표현되어 있죠. 그럼 이 시제는 뭐지?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는 현재 시제는 상대적인 시제다. 사건 시 안에서 일어나는 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뭐라고 한다고? 상대 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떠드는 시제가 현재인 것은 어떤 관점에서? 상대 시제라는 관점에서 현재죠. 우리 관념사의 의미는 뭐였어? 동사에 붙으면 현재잖아요. 그럼 그 현재는 무슨 현재라는 거야? 상대 시제의 현재라는 거야. 우리 마치 영어에서 대절 속의 시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시간 표현할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피동, 사동 표현. 피동 표현은 영어의 수동태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죠. 그래서
수동태 반대말은 능동태죠. 그럼 이제 수동, 우리말에서 피동이 아닌 것은 뭘 말한다? 능동을 말합니다. 그쵸? 바로 보겠습니다. 주어가 제 힘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한다면 뭐는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사실은 이 피자가 당할 피자죠. 당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문을 보면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를 능동문이라고 본다면 이 능동문이었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 뭘로 오고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모기에게라고 뭐가 된다? 요거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를테면 그걸 1, 2, 3, 4, 5에 피동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 뭐가 된다?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가 됩니다. 그죠? 됐나요? 그 다음에 물다라는 동사에 물리다라는 뭐를 써가지고 뭔가 피동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 접사만 있는 거 아니고 들어있으니까 그냥 피동 표현의 방법을 써서 서술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돼? 피동문이 되는데, 자, 요거 설명을 하면 모두 주어에 초점이 맞춰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가 몇 개를 깔린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할 수도 있고 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을 선택하는 이유는 모기가 주어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서 내 아이가 모기에 물렸는데 모기가 중요하지 않고 아이가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린 아이를 주어로 해서 피동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주어에 초점 맞춰진 표현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이야기. 첫 번째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가 된다. 잘 기억하시고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됩니다. 그죠? 요게 제일 포인트예요. 사실 기본이죠. 그 다음에 능동사는 피동사 또는 능동 표현의 서술어는 피동 표현의 서술어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 피동 표현 요 이야기를 지금 밑에 할 거라서 요건 지금 넘어갈게요. 자, 그럼 피동 표현은 어떻게 실현한다? 자, 큰 틀에서 짧은 피동, 긴 피동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는 파생 피동, 통사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파생적 피동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접사가 들어가겠구나. 접사를 붙이면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더 들어가면 단어의 구조가 단위가 있고 복합어가 있고 복합 안에 합성어가 있고 파생어가 있고 합성어는 어근끼리 합친 거고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를 붙인 거예요. 접사를 붙은 단어는 새로운 단어가 돼요. 새로운 단어로 파생돼요. 그렇죠. 그래서 접미사를 붙여서 파생하는 거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야. 됐나요? 네, 그렇게까지 연결하면 좋겠고요. 자, 그럼 파생 피동은 자세히 보면 또 두 개로 나눕니다. 우리가 그 앞뒤로 붙일 수 있는 그 접사 뭐라 그러죠? 이힐릭이라 그럽니다. 그죠? 앞뒤로 붙인다는 건 마침표 두 개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런데 명사에다가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이힐릭이는 용언의 어간에다 동사 어간에다가 뭐 한다? 피동 접사를 붙이는 거고요. 우리가 명사를 공부하다 이렇게 능동사 만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어떤 명사에다가 되다를 붙여도 뭐가 돼요? 피동이 표현이 돼요. 피동사가 돼요. 그죠? 그래서 관련이라는 명사에 관련되다, 생각이라는 명사에 생각되다. 됐나요? 요거는 이제 국어학자들 중에서 이거는 우리말스러운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이것도 피동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것만 한번 입에 붙입시다. 피동 접사 기본적으로 되다 말고 이힐리기 4개입니다. 맞나요? 그거는 이제 단어에 따라서 다양하게 원래 정해져 있는 거라서 어떨 때 뭐가 들어간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용언의 어간이라 하지 않고 왜 능동사의 어간이라 했을까요? 자, 피동이 들어가면 원래 능동 표현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형용사가 되어야 될까요? 동사가 되어야 될까요? 동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타동사겠죠, 사실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짧게 접선을 붙이지 않고 조금 길게 한 어제를 더 써요. 한두 어제를 더 써요. 그래서 문장이라는 뜻의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고 좀 길어진다고 해서 긴 표현. 한 어제를 더 쓴다고 했죠? 우리 보조 용어를 가져오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능동사 어간 살려놓고 아어지다. 그렇죠? 얘 이제 어질까지는 더 되지 않지만 어떻게 되나요? 붙어있는데 지금 글자가 세 글자잖아요. 얘들은 한 글자였고, 그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긴 피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능동사 여간에 개로 마무리하고 띄우고 되다. 띄우고 되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한 칸 더 쓰죠. 그죠? 예문 보면 굳다가 굳어지다. 이루다가 이루어지다. 드러나다가 드러나게 되다. 알다를 알게 되다. 보조 용어를 하나 더 쓸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동에서는 이게 시험에 진짜 잘 나오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가 볼 때는 과도한 뭔가 피동의 의미를 하려고 하다가 선을 넘는 거죠. 과도한 피동은 뭘까요? 내가 그렇죠. 주어가 목적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얘를 주어를 갖다 놓고 이게 받은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의도는 이제 심지어 방금 말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다고 문법적으로 벗어난 게 있다, 그렇죠? 봅시다. 일단은 피동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있습니다. 능동으로 표현해야 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예상, 자신의 판단을 피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곧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아까 되다 이거 할 때 이게 이제 우리말스럽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 바로 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를테면 그 표현 자체를 문법적으로 그것만 떼내면 가능하지만 문장 속에서 맥락상 곧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가요? 누가 예상하는데? 자기가 예상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주어가 지금 없잖아. 그럼 나는 그것이 곧 해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가 맞다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 이 판단되는 주어를 쓰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없다는 것은 맥락상 말하는 화자 나죠, 그죠? 내가 그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주어가 지금 저렇게 된 상태에서 판단됩니다는 오바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책은 틀렸다고까지 하는데 이건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생략된 주어를 나라고 보면 틀리기 맞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네, 그걸 전제하고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 이중 표현, 이거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중 표현이 되면 틀렸다. 즉 피동 표현을 한 번만 써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책임을 회피하다 못해서 더 밀라다고 하다가 심지어 그렇게 두 번 하는 거죠. 이를테면 많이 씁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아. 이게 뭐가 이동 표현일까요? 믿다에 이일리기에 뭐 피동접사 기도 쓰고 어지다도 쓴 거야. 이해되셨나요? 짧은 피동도 쓰고 긴 피동도 쓴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얘를 심플하게 어떻게 하거나 믿기지로 바꾸거나 믿어지지로 바꿔야 된다. 됐죠? 네. 헷갈리지 마세요. 뭐냐 하면 어지의 지하고 연결음이 지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기지 한 번 가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운동화 끈이 풀려졌다. 이걸 풀이하면 풀리어지었다거든요. 그죠? 리가 뭐고요? 접사, 어지도 피동접사, 그지? 아니 이거는 뭐지? 긴 피동, 짧은 피동 맞죠? 이것도 두 번 다 들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얘만 써서 풀렸다 하거나 얘만 써서 풀어졌다 하거나 됐나요? 그 다음 요새 우리 영어 지문에서 다룬 것 같은데 잊혀질, 잊힐, 그죠? 잊혀질 너무 많이 쓰죠? 가사도 잊혀진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얘도 풀면 이치어지의 리얼이 붙은 거예요. 접사와 짧은 피동과 긴 피동이 있다. 그죠? 그래서 얘 지금 뭐 정확하게 고치면 이칠로 쓰거나 이저지를 써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인기 작가에 의해 쓰여진 쓰이어지 니은이야. 그래서 이와 어지가 또 두 개 나갔어. 자, 이거는 뭐만 돼? 쓰인만 됩니다. 됐나요? 됐죠? 어지를 쓰면 쓰어진 되어서 써진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맥락에서는 어울리지 않죠. 손으로 쓰는 거는 써진이 가능하겠죠. 그지? 내용을 구상했다는 뜻의 이게 써진 좀 어색하죠. 그래서 쓰인만 있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조심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냐면 밝혀지다와 알려지다는 이중 표현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분명히 선생님 이거 밝히에 희에 어지다가 또 붙었으면 이중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박다는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다의 형용사에서 밝히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박다의 원래 동사 뜻 말고 박다 형용사의 뜻을 기반으로 한 밝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그냥 동사로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밝히다가 저 희가 피동의 뜻의 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지를 붙여서 밝혀지다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려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됐나요? 생각해보세요. 밝히다의 희가 피동의 뜻이 있나요? 없잖아, 그지? 그 검사가 사건의 진상을 밝혔다 하면 되잖아. 이게 능동이죠, 그죠? 제 말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자가 진실을 알렸다. 이 알리다가 뭐라는 거야? 능동이라는 거야. 거기에 어지다가 붙어서 밝혀지다, 알려지다는 그래서 이중피동이 아닌 별표 쏟아는 놓으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피동접사와 어지다나 대개를 써서 이중표동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거 한 거고 내가 이중표동 연속입니다. 대다와 어지다가 또 두 번이나 따로따로 두 번이나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이 쉽게 마무리 되어졌다. 많이 쓰죠? 마무리 되었다 하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조금씩 공감대가 형성되어진다. 형성된다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이중피동 틀린 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동과 사동. 자, 사동은 영어의 사역 동사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사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까 피동에 대립된 개념은 능동이었죠. 사동에 대립된 개념은 주동이 되겠죠. 그죠? 네, 주어가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은 주동,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행위를 하게 시키는 거죠. 하게 하는 것은 사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사도 쓸 수 있고 형용사도 쓸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 동사 중에 자동사 맞나요? 그 다음에 동사 중에 타동사도 모양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더 큰 그림에서 아까 피동은 주어 목적어가 여기 보세요. 부사어 주어로 바뀌어갔죠? 근데 주동에서 사동으로 갈 때는 이 주동에 없던 새로운 주어가 사동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능동과 피동은 의미나 그 뉘앙스는 다르지만 강조점은 다르지만 일어난 사건은 똑같은 거야. 그치? 무슨 말이냐면 모기가 아기를 물었거나 아기가 모기한테 물린 그 사건 자체는 같은 사건이죠. 근데 주동에서 사동을 넘어가면 원래 주동에서 없던 그림이 사동에 생기게 됩니다. 같은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아기가 웃었다를 우리 주동문으로 그냥 잡는 거죠. 근데 왜 아기가 웃었을까? 막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아기를 웃긴 거야. 그러니까 아기가 그냥 웃는 장면하고 아빠가 아기 웃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게 일어났지만 포인트가 딱 다른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다른 그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사나 형용사가 있는 경우에 주어가 이렇게 목적어가 되고요. 주동문에. 그 다음에 웃었다는 서술어가 지금 이제 좀 더 공부할 사동 표현으로 바뀌고요. 중요한 것은 주동문에 없던 새로운 주어 아빠가 나타난다. 그 다음 타동사는 그럼 좀 다른가요? 네, 이를테면 아이가 밥을 먹었다. 아까 아기가 웃다에 목적어가 없었죠. 아이가 밥을 먹었다 해서 아이가가 지금 여기서 아기가가 목적어가 됐죠. 주동문에서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문장에서는 사동일 때 그 원래 주동문의 주어가 뭐가 되고 목적어가 되는데 아이가 밥을 먹었다처럼 주동문에 처음부터 목적어가 있었어. 걔가 목적으로 그대로 가요. 그럼 원래 주어는 뭐가 돼? 부사가 된다. 좀 비슷한 거 있죠? 아까도 부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만 항상 목적어와 부사 관계를 잘 봐야 돼요. 먹었다가 먹이었다. 이제 이거는 사동 표현 되는 거니까 따로 하고 역시 유지되는 것. 새로운 주어가 나타납니다. 됐을까요? 예. 자, 그래서 그거 정리해 놓은 거. 자, 주동문에 그 용언이 자동사, 즉 목적어 없는 자동사나 목적어 없는 형용사일 때 어떻게 바뀐다? 새로운 주어나 목적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면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을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 부분 바꾸고 서술어 부분 됐나요? 그 다음에 주동문의 원래 용언 서술어가 타동사였을 경우 새로운 주어나 부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면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이 뭐가 된다? 부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 부분 바꾸죠. 됐나요? 자, 그럼 이 서술어 부분을 어떻게 바꾸는가 봅시다. 역시 얘도 짧은 사동과 통사적 긴 사동으로 구분합니다. 됐나요? 네. 짧은 사동은 그 어간에다가 붙이는 접사. 아까 피동은 뭐였죠? 이힐릭이 4개였죠. 그럼 사동은 이힐릭이 추가 우추. 그죠? 1, 2, 우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생기는 질문. 이힐릭이가 똑같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피동인지 사동인지 어떻게 하나요? 거기다가 또 형태가 같은데 2개가 다 되는 것도 있고 어간이 같을 때 피동일 때 이걸 쓰는데 사동일 때 이걸 쓰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제 구분하는 거 나에게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접어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동전미사는 이힐릭이 우부추고, 그 다음에 명사를 또 우리 용어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사동사가 될 때 뭐? 시키다. 그렇지? 됐나? 이를테면 이해하다가 이해시키다. 화해하다가 화해시키다. 됐나요? 네.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주동사의 어간에 개하다 한 칸 띄우고 보조 용어를 사용하면 조금 더 길어지죠. 그건 긴 사동 또는 통사적 사동. 자, 이를테면 먹다를 먹게 하다, 뛰다를 뛰게 하다. 됐나요? 네. 이힐릭이 우구추 붙이는 것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주 예외적으로 이힐리기에 이와 우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접사성 쓰는 경우 있어요. 이 세우다 보다. 세우다. 무슨 소리냐면 서다죠, 기본형은. 근데 서다가 세다가 된 것은 이가 붙었겠죠. 그 다음에 우가 또 붙어요, 그죠? 이거 이중사동 아닙니다. 세우다는 그만 이렇게 쓰입니다. 예외적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우가 쓰였다고 보면 되겠죠. 이와 우를 분리해버리면 접사 2개가 쓰게 되죠. 그래서 이우를 하나로 보십시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아까 잘못된 피동 또는 이중 피동이 있는 것처럼 사동 표현도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의성 조금 더 따롭게 하고요. 중의성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동부터 봅시다. 접사시키다를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다른 주체에게 시키는 꼴이 되는 경우에 진짜 그 뜻이면
틀린 게 아니야. 근데 그 뜻이 아닌데 이렇게 시키다 쓰면 뭐가 되는 거야? 잘못된 사동이 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거.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이게 뭐가 문제예요? 자, 보세요. 제가 우리 동생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이 뭔 소리야? 내가 친구를 공부시키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공부하게 내가 하겠다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내 동생을 여기 내가 지금 소개해. 내가 소개하는데 동생을 소개시켜 주겠다면 동생이 지가 지를 소개하도록 내가 명령한다는 뜻이 돼. 그런 뜻이라면 소개시킨다 하면 돼. 그런데 내가 직접 소개할 거면서 자, 동생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소개를 하면 잘못된 거지. 지금 따라왔나요? 그래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줘. 내가 그런 말 했으면 뭔 소리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나를 그 좋은 사람에게 소개하도록 네가 말 좀 놔줘 이 뜻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말은 사실 뭐야? 네가 그 사람 나한테 소개해 줘 이 말이잖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줘가 맞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봐봐. 내가 친구를 공부시키겠습니다. 딱 이 느낌 오죠? 누가 공부하게 하는 거야? 친구가 공부하도록 나는 뭔가 푸시를 주는 거죠. 근데 내가 동생을 소개시키겠습니다. 내가 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동생을 소개시키다가 맞으면 동생이 나와서 자기 소개하게 내가 그 말이 되겠지.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소개할 거면서 동생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하면 잘못된 말이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 즉 내가 그 사람한테 나를 소개하게 해줘 이 말이거든.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 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이것도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이렇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교육하다 되겠죠. 자, 요거 잘못된 사동. 아까 피동은 이중피동, 그죠? 그 다음에 사동문이 중의적이란 건 두 가지 뜻을 해석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신다. 뭘 썼죠? 짧은 비동을 썼죠. 즉 접사를 썼습니다. 맞나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한다. 이거 뭐지? 긴 비동을 썼죠. 자, 이랬을 때 짧은 비동을 쓰면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라는 뜻은 직접 손으로 이렇게 입게 하는 것도 맞죠. 근데 야, 니 가서 옷 입어 이렇게도 입힌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죠. 자, 직접 이렇게 해주는 걸 어려운 말로 직접 사동이라고 그래요. 내가 명령을 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간접 사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짧은 사동을 쓰면 직접 사동도 되고 간접 사동도 다 해석이 가능해서 중의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한다는 직접 입혀주는 거야? 가서 입으라고 명령하는 거야? 그래서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짧은 사동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두 개로 다 해석될 수도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날개 보겠습니다. 날개. 아까 말씀하신 그 심리적인 겁니다. 자, 피동 표현의 효과. 동작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수 있다. 주어를 갖다 놨습니다. 맞죠? 네. 동작이나 행위 주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능동이었으면 내가 접시를 깼다죠. 그럼 나를 싹 빼고 접시가 깨졌다. 이해되시나요? 그 이유가 이거죠. 주체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접시를 깼다고 접시가 깨졌다. 이제 벌어진 사건은 접시 깨진 거죠. 그러면 접시 깨졌다라는 그 사건이 그대로 도드라지죠. 그래서 약간 객관성을 높여주죠. 그래서 사실 영어의 이런 속성이 강하죠.
수동태가 발달했으니까, 그죠? 사물 주어를 갖다 놓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어휘적 피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휘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능동사에다가 뭘 붙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휘 자체가 이런 말이에요. 당하다, 받다, 맞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자체 기본형이거든요. 저런 단어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피동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피동 실현 방법에 넣지 않은 이유. 자, 무슨 소리냐면 친구들의 놀림을 당하다. 기본적으로 놀리다라는 이야기죠. 놀리다를 지금 이걸로 피동 놀리게 뭐 되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놀림이라는 명사로 만들어버리고 당하다라는 새로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놀리다와 연결 안 짓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동사를 뭔가 변형하거나 그래서 하는 피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뺐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스트레스를 그냥 받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요거 별표. 우리 피동을 생각하면 항상 이게 능동 뭐였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렇게 못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피동만 있는 게 있어요. 자, 봅니다. 피동사와 형태만 같을 뿐 피동사가 아닌 단어들은 능동으로 바꿀 수가 없다. 날씨가 많이 풀렸다. 분명히 풀다에 리가 붙어서 피동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얘를 그래서 누군가가 날씨를 많이 풀었다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 감기가 철수를 걸었다? 이상합니다, 그죠? 여기 지금 주어를 바꿀 수 있는 애도 있지만, 그죠? 그게 주어가 오면 안 되죠. 일이 점점 꼬인다. 누가? 주어도 찾을 수 없어요, 그죠? 일을 점점 꼬았다. 안 된다는 겁니다. 능동, 피동의 뜻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능동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 이중피동은 아까 틀린 표현이라고 했죠. 근데 과연 그걸 왜 쓸까? 우리말은 동작이나 행위 주체를 주어로 삼아 능동 표현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수동태가 발달된 영어의 역량과 주체의 책임을 피하고 싶은 심리 등으로 인해 능동으로 말해야 할 것을 피동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판단한다를 판단된다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진짜 피동으로 말해야 할 경우는 판단되어진다처럼 이중피동까지 씁니다. 자, 이유를 잘 했네요. 우리말은 원래 사물주어를 잘 안 써요. 그런데 영어에서, 그죠? 영어의 역량으로 사물이 이렇게 수동태 번역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뭐 피하고 싶은 거, 그죠? 책임을 피하고 싶은 거. 그 두 개가 사실은 이중피동을 가져온 원인이다라는 진단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이런 것들까지도 1, 2, 3, 4, 5 그런 걸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했던 거 212기 피동접사와 212기 우구추 심지어 겹치는 게 있으면 사동인 거지. 자, 피동과 사동을 어떻게 구분할까? 자, 읽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형태가 같은 전미사 때문에 피동사와 사동사 형태가 동일할 수 있어요. 자, 이를테면 보이다, 안기다, 업히다, 잡히다, 뜯기다, 끌리다 등은 피동과 사동이 형태가 같대. 그럼 어떻게? 맥락을 가지고. 자, 보세요.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보이다가 들어있는 거죠. 자, 바다 입장에서는 뭐 어때요? 보험을 당하는 거, 피동이죠. 자, 그런데 나에게 앨범을 보였다. 주어가 지금 빠졌네요. 친구는 맞나요? 친구가 나에게 자기 앨범을 보이기였다. 뭐죠? 사동입니다. 됐나요? 네, 이건 사동이에요. 아니, 써있고. 그럼 선생님 어떻게 맥락까지? 자, 또 봅니다. 동생이 엄마 품에 안겼다. 동생 주어가 앉는 행위를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동입니다.